뭐 제가 어떤 편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브로커도 아니고요. 방법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뭐 여성분들은 지원해서 가죠. 자, 근데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지원해서 가는 것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그렇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항상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그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지만 그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미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내가 군에 갔어요. 물론 이제 징병제로 끌려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지만 내가 만약에 아플 수도 있잖아요. 내가 군에 갔는데 군이 정말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죠. 뭐 군이 맞는 사람이 있긴 힘들지만 아무튼 유난히 힘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내가 있으면 죽겠어. 그러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직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탈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뭐 심각한 우울증이 있어. 근데 군에 갔는데 그게 발현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은 원래 우울증이다. 그러니까 군에 안 왔어도 우울증 알았을 것이니까 군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국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울증이 있을 수 있죠. 우울증은 기질이라고 하잖아요. 우울증이 있을 수 있어요. 기질적으로, 유전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군에 안 왔으면 그 우울증이 발현 안 됐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군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환경, 밀폐돼 있고 상호 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악화되고 그게 바깥에 있으면 민간에 있으면 발현되지 않을 우울증이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 그러다 아니면 내가 다쳤어. 뭐 군대 축구 여러분 군대 축구 막 쉽게 얘기하시지만요. 군대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된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축구는 원래 되게 과격한 운동이에요. 근데 군대 축구는요, 우리가 이제 전투 축구라고 하잖아요. 군대에서 하는 모든 운동은 전투입니다. 군대에서 골프를 쳐도요, 전투 골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과격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다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몸이 다쳤는데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군생활 계속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기 전역?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들은 바가 없잖아요. 그 뭐, 아, 나 이렇게 아프니까 뭐 해주세요. 그거는 내가 내 사정을 얘기해서 배려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나의 권리인 겁니다. 자, 간부 얘기해 볼까요? 간부는 뭐 다른 편에 다룰 거지만 요즘 직업군인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자, 그럼 되고 싶어. 막 내가 강렬히 뭔가를 원할 때는 그게 그걸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딱 직업군이 됐어요. 남자든 여자든 지원해서 직업군이 됐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거기서 나올 거예요? 군대는요,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그래요. 군대라는 조직은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들어가는 건 그래도 쉽겠죠. 근데 나오는 건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두 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찍을 거고요. 첫 번째 편은요, 병사편입니다. 그 의무적으로 징병제 끌려서 원치 않은데 강제로 군에 간 사람들 어떻게 군대를 에서 나올 것이냐, 조기 전역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어떤 편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브로커도 아니고요, 그냥 법에 다 나옵니다. 법령에 법령, 법률, 행정규칙, 시행규칙들, 행정규칙들, 그리고 최 밑에는 육군 규정까지, 각군 규정 있죠. 육군, 공군, 해군 규정까지 보면요, 방법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거나 모를 뿐입니다. 자, 그럼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징병제로 군대 가면요, 가기 싫죠, 일단. 뭐든지 하라고 하면 하기 싫잖아요. 내가 하고 싶던 것도, 군인 괜찮은데 해볼까? 라고 생각했다가도 끌려가서 뭔가 강제로 해야 된다면 다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거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으니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군대에. 근데 딱 갔어요.
군대가 뭐 교육의 도장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사불란한 교육, 누구에게나 통일된 교육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뭐든지. 자, 그리고 군대는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그리고 군대는요, 여러분 단체 생활합니다. 자, 단체 생활 좋아하시나요? 저 단체 생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 여행을 가도요, 패키지 여행을 가면요, 내가 나의 생리 주기는 다르죠. 나는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어. 근데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해야 돼, 급히. 그럼 나 화장실을 못 가는 거죠. 비근한, 그러니까 가장 사소한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군대는요, 철저한 단체 생활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개인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요. 단체를 위해서 개인의 요구나 그런 것들은 다 희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단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곳이. 여러분이 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자, 군에 갔어요. 첫 번째,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기만을 기다린다.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자, 두 번째, 어딘가 내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정신적으로 내가 지금 피폐해져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자, 끌려가신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예요? 첫째, 만기전역 하는 거죠. 네, 만기전역 아주 좋은 겁니다. 권장해요, 정말. 만기전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의병전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아파서 하는 심신장애, 원래 이름은 정식 명칭은요, 심신장애 전역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병전역이 이거에 해당됩니다. 정말 몸이 아픈 거죠. 몸이 아파서 군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정말 군생활을 하고 싶지만, 만기전역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전역을 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복무 부적응자로 전역을 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외에는 여러분들이 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기 전역은 뭐 그렇다 치고, 자, 두 번째 의병 전역을 보겠습니다. 심신장애 전역. 여러분들이 현역이시라면 여러분요 신체 등급 4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군 생활 중에, 내가 군에 오기 전에는 4급이었는데 군의 복무 중에 신체 등급이 낮아질 수 있죠. 그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자, 신체 등급이 5급이다, 6급이다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원래 군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복무 중이라도 내보냅니다. 내보내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야 될까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군병원을 가겠죠.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군병원에서 보아하니, 얘는 등급이 4급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군의관이. 그러면은 5급, 6급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체 등급이 군병원에서 판단했을 때, 신체 검사를 했을 때 5급이다, 6급에 해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무 조사를 거치죠. 의무 조사를 거쳐서 5급인 경우에는 제2 국민역으로 편입을 시키고요. 6급인 경우에는 병역 면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요, 병역법에 다 나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아프다고 해서 그냥 막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병역 판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역 판정을 받은 거죠. 근데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5급 제2 국민역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역 변경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급이면 아예 병역이 면제되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군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의병 전역이 쉬운가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징병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이라는 곳에 보면 등급표가 다 나옵니다. 모든 뭐 내과, 외과, 뭐 정신과 다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면 5급이다, 어느 정도면 6급이다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파서 뭐 신체가 어디 뭐 절단되거나 정말 신체가 어디 아픈 거는 명백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등급표 보면은 대충 다 나옵니다. 그래도 없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충은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우리가 군에서 가장 많이 그 문제가 되는 게 정신질환이잖아요. 자, 내가 여기 더 있다가는 미칠 것 같다. 내가 여기 더 있다가는 죽을 것 같다. 그런 상태인 사람은 어떻게 5급, 6급이 나올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간부는 지원해서 왔죠. 그러니까 나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간부는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나가는 사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보시면 놀랄 건데, 지금 기억나는 사유 중에 뭐가 있냐면 과다 채무자입니다. 채무를 너무 많이 지고 있어도 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병사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왜? 병사는 나가고 싶어 하니까. 징병제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단 말이에요. 나가고 싶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사유가 굉장히 없어요.
자, 그래서 아프잖아요. 자, 아픈 경우 신체가 등급이 나와서 나가면 좋아요. 근데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정신질환. 자, 뭐 우울증. 단순한 우울증으로는 의병 전역을 할 수가 없겠죠. 다 우울증이 있을걸요? 누구나 살펴보면. 정신질환이 고도에 있어야지 5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렵겠습니까? 안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우리는 군에서 자살하는 병사들을 보면요. 고도가 아니어도 분명히 자살하거든요. 중등도만 돼도. 왜냐면 여러분 왜 사람이 자살하냐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 고통이 내일이면 끝날 거야. 일주일 뒤면 끝나. 그러면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일주일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군에 있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은 얘는 못 나가잖아요. 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절망에 빠지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절망에 빠지고, 그럼 절망에 빠지면 뭡니까? 절망을 뭐라고 해요?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절망,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질환으로 신체 장애, 신체 등급 5급을 받아서 변경 처분을 받는다. 제2국민력이 편입된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군의관들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군에서 분명히 부대 지휘관은 얘가 자살할 것 같아. 근데 그 신체 검사 등급은 5급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부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얘 때문에 그 부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얘가 자살할까 봐. 온 부대에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 부대가 얘 관리하는데 모든 인력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뭐 전우조도 만들어주고 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얘가 휴가라도 나가면 여러분 휴가 나가서 자살하는 병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혹시라도 자살할까봐, 혹시라도 여자친구랑 헤어졌을까봐,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봐 모든 간부들이 걔의 가정사에 다 개입을 하는 거예요, 막.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군대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병사들을 어떻게 빨리 내보낼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복무 부적응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복무 부적응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부대에서 관리를 하죠. 부대에서 복무 부적응자를 관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간부들과 같이 현역 복무 부적합 제도가 있진 않지만 병사들에게도 현역 복무에 부적응하는 병사들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그 법이 아닌 그 밑에 행정규칙에 그 부대관리 훈령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그 훈령에 따라서 조기에 뭐라고 표현하더라, 그거를? 조기 퇴출? 군에서는 여러분 사람도 자원이잖아요. 그런 자원을 빨리 내보내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대관리 훈령에 있는 현역 복무 부적합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법에 있는 거랑 그 밑에 그 행정 규칙에 있는 거랑 이게 차이가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법에도 이 서열이 있잖아요. 법이 먼저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 규칙이 있고 장관들이 제정할 수 있는 시행 규칙이 있고 또 그 밑에 행정 규칙이 있단 말이죠. 더 세세한.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되고요. 이런 서열이 있습니다. 법도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데 겨우 그 병사들의 들어올 때는 병역법이라는 걸로 해서 들어오는데 내보낼 때는 훈령으로 인해서 내보내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병사들에 대한 현역 복무 부적합 제도가 군 인사법에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님들께 그런 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병사들은 복무 부적응인 병사들은 어떻게 전역을 하느냐? 복무 부적응인데 의무조사 대상은 아닌 그런 등급이 5급, 6급까지 나오지 않는 병사들 어떻게 하느냐? 보통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복무 부적응이면 부대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지휘 부담이 되잖아요. 지휘 부담이 되니까 그런 이렇게 그린 캠프 있죠? 그린 캠프라는 곳에 입소를 시켜요. 그래서 거기 모아놓고 특별히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특별히 교육도 시키고 뭐 군종장교 법무참모 이렇게 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이제 군의관도 있어서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면담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해서 좀 이게 나아질 수 있게 그런 그린 캠프라는 곳에 보내죠. 근데 거기서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도 안 되면 군사령부에 있는 병역심사대가 있죠. 병심대라고 합니다. 줄여서. 병역심사대를 보내서 거기서 이제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하는 거죠. 병역심사대로 보내서 거기서 2주인가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또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군의관이 또
또 진료하고 그런 과정을 또 거쳐서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되겠다. 얘는 나가는 게 맞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전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는 의병 전역으로 2014년도에 의병 전역으로 조기 전역한 병사가 2,000명 정도 되고요. 이 병심대, 그러니까 전역심사위원회, 현역복무 부적응자로 돼서 그 심사를 거쳐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돼서 전역한 병사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빨리 병사들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제도를 빨리 군인사법에 마련하도록 다시 한번 입법 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왜냐면요, 병사들의 권리를 위해서, 병사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형평성을 위해서 법의 제도가 있어야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병사들의 현역복무 부적합 제도가 법에 없다는 거는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그러면 병사들이 만기 전역하는 거 외에 조기 전역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방법이지만 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항상 법이 있으면요,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데, 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사예요. 나 근데 군이 너무 싫어. 나가고 싶어.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의병 전역은 안 되겠어. 나는 신체 등급이 5, 6급까지는 못 나오겠어. 왜냐면 군의관들이 판단을 하고 또 이제 의무조사라는 그 단계를 거쳐야지 그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건 안 돼. 난 아프지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복무 부적응이라는 전역 제도가 있네. 그럼 나는 복무 부적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자기 그 계획을 세우고 복무 부적응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말 자살할 마음이 없는데 단지 복무 부적응자로 판단돼서 나가기 위해서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뭐 죽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부대에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는 병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병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내보내야 되나요? 그러면 너무 그걸 꼭 참고 열심히 하는 병사들에 비해서 그런 친구들을 내보내면 이건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럼 묵묵히 참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만 군복무를 하고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빠져나가는 게 맞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정도로 막 난 미쳤다고, 그러니까는 나는 정신질환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나는 자살할 거야 하면서 수면제를 수면제를 열알 먹어서 죽진 않는 거 다 아는데 아무튼 열알만 먹어요. 그리고 내가 수면제 먹었다고 전화하죠. 그리고 이제 손목을 긋는 자해 시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합니다. 시도를 하는데 누가 봐도 죽을 생각이 없어요. 없는 건 알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 자, 우리는 여러분들 군인이시라면 군형법이 적용된다고 했죠. 군형법에 보면은요, 근무 기피 목적 사술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무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공무원은요, 직무유기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자, 군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가 있습니까? 근무 기피 목적 사술죄. 군형법 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제1항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에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2호,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제2항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기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호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호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위계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벌해요? 벌금형 없습니다, 여러분. 징역형이에요, 징역형.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까 그 친구 같이 아프지가 않은데 전혀 복무 부적응자도 아닌데 단지 나가고 싶은 마음에 자해를 한다거나 자해를 하려고 신용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근무기피 목적 사술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법무참모를 할 때는 이런 친구들을 그냥 현부심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라는 중론이 많았어요, 부대에. 그래서
내보내더라도 영창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영창도 보내고 뭐 형사 처벌을 하고 나서 내보내야 된다. 왜냐면 너무 얘가 쇼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쇼를 하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냥 내보내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강한 분위기가 있어서 징계를 해서 영창을 보내고 영창 갔다 와서 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 절차에 따라서 뭐 그린캠프 가고 그 전역심사위원회 회부돼서 전역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친구들,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친구들,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거를 악용해서 아프지도 않은데 군복무를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벌해야 될까요? 군형법에는 분명히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입증하는 게 문제긴 하죠. 근무 기피 목적도 있어야 되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감으로 아는 거 말고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니면 징계라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저런 친구는 거짓말 하는 걸 알지만 뭐 굳이 저런 사람까지 군에서 부담을 안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분위기를 흐린단 말이에요. 부대 운영도 안 되고 그렇게까지 붙잡아둘 필요가 있느냐. 그냥 내보내는 게 맞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반. 이거는 법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달린 건데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의 문제긴 하지만 실제 예비역이시거나 아니면 현재 복무 중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군에 오실 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편에서는 장교, 간부 지원해서 군대에 온 사람들이 조기에 전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전한 군생활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그 조기 전역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군생활 하실 때 힘들 수 있죠. 당연히 그건 당연합니다. 저도 훈련 받을 때가 기억이 나요. 훈련 끔찍했던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붙어서 이제 저는 영천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영천에서 9주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 중에 5주는 군인화 과정이고 나머지 4주가 장교화 과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유격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다 받아요. 뭐 물론 정식으로 되게 좀 헐렁하게 받을 수는 있지만 군에서 계획된 프로그램대로 다 받습니다. 행군도 했고요. 100km 행군했습니다. 100km 행군하고 완전군장하고 완전군장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고 다 거쳤어요. 각계전투도 하고 뭐 화생방도 하고 다 하면서 정말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그 군 부대라는 곳에 갔잖아요. 입교를 했잖아요. 육군 3사관학교에 입교를 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멘탈이 붕괴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내가 나가야 되겠다. 예. 맨날 이제 밤에 점호를 할 때 이제 딱 서서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딱 차려 타고 자기 관물대 앞에 서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래, 날이 밝으면 나가자. 내일 되면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게 9주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참았는데 여러분들은 힘들 거라고 당연히 힘들어요. 그거는 여러분 꾀병이 아니고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힘들잖아요. 도저히 군생활을 못하겠다. 나는 여기 있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러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절망하지 마시고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고 주변에 물어보십시오. 예.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뭐든지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는 것보다는 뭐든지 낫습니다. 내가 심신장애 전형으로 전역을 해? 아니면 현역복무 부적응자로 전역을 해? 그래도 다 괜찮아요. 오케이. 다 문제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보단 나은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최악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활용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